삼성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현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인도 근로자들이 전반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17년간 노조가 없는 상태였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이 인도에서 겪은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연료가 부족한 사태에 직면했다? 아프리카에서 오일머니로 떵떵거리는 나라가 있어? 와, 나이지리아 진짜 돈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주요 수출품도 석유인데 주요 수입품도 석유예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도 제일 기대하는 늘 코너죠.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요즘은 어딜 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도 그래서 진출했다고 들었는데 벌써 파업이네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9월 9일에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도에는 삼성 공장이 두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 첸나이 인근 공장에는 정규직 근로자 약 1,800명 가량이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중에 약 1,400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전체 인력은 사실은 5,000명에 달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계약직 근로자들인데 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산량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연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내에서 삼성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비중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 17년간 노조가 없는 상태였다가 이번에 노조 결성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파업은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이 인도에서 겪은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근로자들이 매일 아침 8시에 공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그 공장 인근의 그 천막으로 출근을 해서 오후 5시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거리 행진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지도부 등 100여 명이 구금되었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건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건데 인도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은 뭡니까? 일단은 이번 파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임금 인상. 또 하나는 근로 조건 개선,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새 노조 인정입니다. 파업 중인 인도 삼성 공장 근로자들은 회사가 제품 생산을 10에서 15초 만에 완성해내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는 조건에서 쉬지 않고 4-5시간을 일한다. 이런 불만을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인도 공장 근로자들은 월 평균 25,000 루피, 한화로 따지면 약 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공장의 고위 관리급, 직원 임금까지 합산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이것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현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임금과 그리고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인도 근로자들이 어떤 전반적인 그 불만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점점 이제 급여가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해서 재정 상황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총 50%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입니다. 앞서 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말고도 새 노조를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인도가요. 일단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 노조 설립이 신고제예요. 그래서 노조 설립 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이제 45일 이내에 노조 등록이 처리가 됩니다. 이제 노동부가 해주죠. 근데 이번에 공장에서도 삼성 인도 노동복지조합이라는 노조를 결성을 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90일이 지나도록
되도록 노동부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인도 헌법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예. 인도에서는 그 노동조합은 결성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고용주가 해당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고용주의 노조 인정을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즉 인도 삼성 공장이 삼성 인도 노동복지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배경을 좀 들어보면 생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곳이라서 한 개 회사 안에서도 여러 개의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집권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적 세력이 우리의 입김을 조금 반영해주는 노조를 회사에 설립을 해주면 우리가 좀 노사 관계도 책임져 주고 노조 활동도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좀 회사나 근로자들에게 유혹하거나 회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거꾸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한 뒤에 정당 지원을 받는 어떤 노조의 상급단체 예. 그런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목소리를 키우기도 하죠. 아, 정당하고 관계를 맺어서요. 네. 그러면 이번 인도 삼성 공장 노조도 정당 입김이 좀 반영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결성된 이 삼성 인도 노동복지 노조는 인도 노동조합 중앙회 그러니까 약자로 하면은 이제 뉴스에서 보실 때는 CITU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 이 요기 단체에 소속이 돼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CITU는 660만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내 민주노총 같은 아니면 또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뭐 아마존 노조를 지원하는 뭐 전미 도소매 백화점 노동조합 뭐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데 이 CITU는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인도의 노동조합 상급 단체들은 대부분 정당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노동법이 지켜지도록 아니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회사와 협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한 회사 안에서 각기 다른 정당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설립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 안에서 그런 노조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인도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그 중에 새 노조 인정이라는 거는 CITU의 지원을 받는 노조를 인정해달라 이런 뜻이고 사측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CITU와 같은 정치 세력의 지원이 들어간 어떤 전국 단체의 지원을 받는 노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네. 이 CITU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 내에서 노조와 관련된 여러 세력을 많이 요즘 최근에 넓히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전자 제품 이런 예. 쪽에는 거의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 예. 사실 현대차 이런 쪽에서는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CITU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ITU가 외국 자본이 들어온 대규모 공장에서 예. 세를 점점 넓히는 중인데 삼성 공장 파업을 계기로 뭐 애플 공급 업체 중에서 뭐 플렉스와 산미나에서도 이제 임금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해서 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지원을 받는 노조에 직원들이 가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 직원들이 주도하는 회사 내부 노조를 결성하도록 이제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경영진이 좀 노조 활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한편 이번 인도 삼성 파업은 그 모디 총리가 한참 그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그런 정책에 재를 뿌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어요. 네.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해서 전자제품 생산량을 기존보다 3배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뭐 폭스콘, 마이크론 등 외국 제조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 대신에 인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좀 내세우는 그런 와중에 인도 근로자들이
임금과 또 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이제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런 상황을 두고 인도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와 단체 교섭권 보장을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마련을 한다면 파업 사태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인도도 지금 우리의 80년대처럼 경제가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높아지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연료가 부족한 사태에 직면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에요. 예. 한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이기도 하죠. 국가 수출 소득의 한 90% 이상이 석유라서 석유를 판 돈으로 나라 운영을 할 만큼 어떤 국가 경제에 원유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와, 나이지리아 진짜 돈 많은 것 같은데 네. 아프리카에서 오일머니로 떵떵거리는 나라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요 수출품도 석유인데 예. 주요 수입품도 석유예요. 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제된 석유 제품입니다. 원유 팔고 정제해서 다시 수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석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냐. 예. 이 나라에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시설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석유 제품 대부분은 수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수입한 석유 제품 즉 휘발유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연료 보조금 같은 건데 이 과정도 들으면 사실 좀 뒷목을 잡게 되는데 그래요? 국민들에게 이 보조금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된 원유를 해외에서 정제된 휘발유로 교환을 해요. 예. 그러면 큰 손실을 떠안고 교환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 해당 휘발유를 대중에게 그 손실을 떠안으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손실은 나이지리아의 그 국영 석유 공사가 국가에 송금해야 하는 그 석유 로열티에서 공제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또 이 과정에서는 또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또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떼어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또 저렴하게 나온 휘발유를 또 몰래 가득 빼돌려가지고 몇 배 높은 가격으로 해외에 밀반입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빼돌려서 노상에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유 판 돈을 휘발유로 바꿔오는 데 쓰면서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점점점 바닥이 나는데 석유 수입의 거의 절반이 휘발유 보조금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이거를 좀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나이지리아 GDP의 한 2.3%, 그러니까 보건 예산의 4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요. 예.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어린이의 6분의 1은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하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의 4배를 보조금으로 쓰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한정된 자원인 원유를 본인들이 정제할 줄 몰라서 외국에 보내고 휘발유로 다시 들여오고 그 과정에서 손실은 계속 보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부정부패까지 껴있고요. 네. 이거 결국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비싸게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계속 손해를 보면서 무한대로 수입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또 한참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주유소는 또 기름이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뉴스는 사실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자동차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뭐 나이지리아 석유 공사가 TF를 구성해서 뭐 추가 공급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도 예. 있었고 아니면 휘발유 부족으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져서 뭐 미용사나 아니면 뭐 상인들이 휘발유가 없으니까 아니면 석유가 또 부족하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걸 아껴 써야 되고 예. 그러면은 전기를 쓰지 말아야 되니까 돈도 없고 휴대폰에 불빛을 들고 뭐 머리를 자르렀다. 예. 아니면 장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주유소 밖까지 차량 행렬이 쫙 늘어서면서 16시간을 기다려도 결국에는 주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그런 시위 관련 뉴스들이 네. 좀 있었어요. 참 이게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산유국에서 있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산유국인데도 석유가 모자라서 주유소에서 길게 줄을 선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종종 끊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나이지리아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타 산유국들의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걸 보면 그때마다 세계적인 다국적 그 정유 회사들이 네. 정유 시설을 우리가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니네도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빨리 깨고, 그리고 뭔가 니네도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라고 하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정유 시설을 설치하려고도 할 텐데 네. 나이지리아는 그런 시도 없습니까? 나이지리아에 사실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최고 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석유 관련한 산업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실은 정유 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요. 9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코테라고 해가지고 네. 아프리카 최대 부호거든요. 풀네임은 알리코 단코테. 라는 사람인데 예. 이 단코테 이름을 따서 단코테 그룹이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는 뭐 시멘트 아니면 뭐 설탕 정제, 석유, 운송 이런 정말 다 돈 되는 복합 사업을 예. 다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회장이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뭐 거의 한 재산이 12조 넘게 뭐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단코테 회장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이제 한화로 한 25조 원 정도를 들여서 단코테 정유소를 건설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완공이 돼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1월에는 경유와 항공유를 생산을 했고 이번 9월에 휘발유까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이 정유소를 100% 가동하면 예. 취임식 당시에 나온 얘기예요. 예. 이 정유소를 100% 가동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 나이지리아 국내 수요를 전량 충족시킬 수 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석유 제품의 최소 40%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코테 그룹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가격이에요. 예. 가격. 정부와 나이지리아 석유 공사가 가격을 이제 논의해서 얼마에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지금 이런 나이지리아의 경제 상황이라면 보조금을 철폐해야 하죠. 그리고 시장 가격 제대로를 받아야 이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5월에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는데 취임식에서 이 새로운 대통령이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연료 보조금을 철폐를 하겠다. 예. 그리고 외환시장 자유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조금 폐지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1년 동안 220% 넘게 폭등을 예. 했고요. 외환시장 자유화로 통화 가치가 1년 만에 70%가 폭락하면서 뭐 밀이나 비료 등의 어떤 수입품 가격이 완전히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선 또 민심을 달래줘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배 정도 올리기도 했는데 네. 이미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예. 지난 7월 인플레, 이게 최신 인플레인 것 같은데 지난 7월 인플레가 전년 대비 33%가 늘었고 식량만 따로 뽑아서 따져보니까 4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한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을 폐지하는 거는 사실 수많은 노력이 지난 몇 년간 수십 년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뭐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나 아니면 민심 악화 이런 걸 고려해서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는 그동안도 한번 보면 국가가 완벽하게 영토를 다 통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고 또 그 중간지대에 또 많은 부족들이 또 점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국가가
한날 한시도 편한 곳이 아닌 곳이 나이지리아인데 오죽하면요. 저 나이지리아 출장 갔었을 때 네. 거기 한국의 주재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네. 여기서는 살아있는 모든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벌레는 대부분 다 독충이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대부분 맹수입니다. 그러는 세상에.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상황 듣고 보니까 더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연료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순간 이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그리고 예. 그 고통을 크게 느끼고요. 최근 휘발유 공식 가격이 또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서 식료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까지 모든 품목이 인상이 됐습니다. 급기야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높은 생활비에 이제 항의를 하는 시위를 했는데 이제 또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면서 예. 12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료 보조금을 폐기하고 그렇게 절약된 돈을 사실 의료나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예. 마음은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의 국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불안 요인을 만드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 그렇다고 개혁에 실패하는 것도 어떤 국가의 불행을 계속 연장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서 고민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나이지리아 같이 꼬일 대로 꼬인 국가는 어떻게 도대체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해외 나라 소식 들으면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도 뭔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